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8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온열 질환 대비해서 물 많이 드시고요. 비 소식이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등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중국 증시 하락과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전 단기적으로 차익을 내는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코스피 지수 0.06% 상승한 3,23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하락한 1,04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지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자는 일부분 제한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요. 이정수 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의심 시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오늘 시장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자, 시장이 강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서는 지금 많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 어제 중국 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제 중화권 시장인데, 어쨌든 중국 시장이 저렇게 흔들렸을 때에서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그 영향이 클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어제 그리고 그저께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에 일단은 세력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흔들려도 끄떡없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자, 과거에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들이 다 함께 연결돼 있어가지고 중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나고 홍콩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나면, 그러니까 사교육 전면 금지, 그러니까 하나의 민간 사업을 공산국가다 보니까 공산국가에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면 차단을 하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송두리째로 산업을 그냥 들어버린 거죠,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중국에 투자할 때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산업을 다 들어 엎어버리면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들어갔던 것들을 회수를 못하고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럼 저걸로 인해서 아마 그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죄다 빠질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그럼 빠지면 홍콩 시장에서 빠지든 중국 시장에서 빠지든 어쨌든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그 자금들은 또 어디로 또 들어가겠죠. 미국으로 들어가든 유럽으로 들어가든 동남아로 들어가든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 시장은 그런 이슈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들인데, 뭐 조만간에 이제 뭐 아쉬우면 또 다시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또 다시 들어 올리겠죠. 어쨌든 뭐 중국 시장은 그렇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빠져요.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이 저렇게 박살났을 때에서 똑같이 빠져주는 과거에 글로벌 그 연결고리를 보면은 원래는 똑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랬었는데, 안 빠지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장을 그렇게 약하게 볼 필요 없이 강세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 어제 조금 빠졌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 또 빠져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빠집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적으로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기관 연기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어제도 여러분들 드렸었던 대하TI 급등 나왔죠? 종목 한번 볼까요? 아주 급등이 대하TI. 자, 대하TI가 이렇게 한 방에 쭉 하고 급등이 나오는데 차트가 바닥에 있으면서 이슈를 머금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 번씩 튑니다. 그래서 대하TI도 한 번 급등이 나왔고, 여러분들한테 대하TI도 추천해드렸었지만 아시아 종묘도 추천해드렸죠. 아시아 종묘도 어제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래서 아시아 종묘는 이전에서도 19점 몇 프로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켰던 종목인데 그때 혹시나 못 팔았으면 이번에서도 잘 19% 이 정도를 먹으면서 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번 나왔던 거고, 대하TI도 어제 하루 만에 20%가 쭉 하고 올라갔는데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건데 아직도 안 파신 분들은 이제 욕심을 내서 그런 거고, 어쨌든 이렇게 남북경합주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슈를 머금고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튀게 되는데, 이거는 종목 상담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세경하이테크라고,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모양새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튀죠. 거래가 실리고, 아마 이거 종목 상담 저녁 방송 때 제가 상담해 드릴 때 이거 굉장히 좋다, 그냥도 아니에요. 그때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상담 방송이었을 텐데 다른 것 제쳐두고 OLED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이쪽 섹터들 IT 섹터에서 세경하이테크 굉장한 것 같으니까 요거 잘 봐야 된다 얘기했는데 역시 한 방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막 떨어질 것 같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오늘 대국민 담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거라 그러죠. 그래요,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나오긴 나오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뭐 건설주들이 폭락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바라지 말고 천천히 시장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세력들이 갑자기 확 매수가 들어오면 확 움직이는 거고, 어제 이제 남북경협주들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급락은 안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급락이 없다라는 게 장점인데 반대로는 급등이 없는 것도 또 단점이에요. 하지만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여러분들의 표 종목 드렸던 부분들, 뭐 KH바텍도 달성을 했고 이마트도 달성을 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적당하게 나옵니다. 근데 대하TI처럼 어제 하루 만에 20% 폭등하는 거는 쉬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20% 폭락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빠진다라는 거. 그러면 좋은 종목들을 잘 모아서 갖고 있으면은 수익 실현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은 계속 나온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7월 달에서는 계속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세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3,290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지만 오늘 수요일이죠. 수, 목, 금. 아직 3일이 남았으니까 뭐 두고 보죠. 뭐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 뭐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나빠 보이는 모습들의 종목들은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어제보다 조금 느낌이 더 흐름상 원래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요. 아마 나스닥 선물이 흐름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겁먹지 말고 8월장 생각하면서 7월 달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저점 매수할까, 오히려 흔들면 매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겁먹지 말고 흔들리면 매수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잘 간다 말씀 주셨고요. 요즘 시장 급락이 없는 것은 장점이지만 급등이 없는 건 좀 단점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임은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시황 살펴봐 주셨고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IHQ가 5%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KH바텍이 4.8% 달성하면서 현재 3% 넘어서면서 성공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09%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마트가 4.7% 넘어서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현재 1.9%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해상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지난번 한 2주 전인가 한번 갖고 나왔다가 수익률 달성을 했죠. 그때 5.8%인가, 한 6.8%인가. 수익률 달성을 한번 하고 다시 밀려 있길래 좋으면 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갔는데 팔아먹었는데 다시 내려온다. 그럼 또 사면 되죠. 또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럼 30% 쌓이는 겁니다. 20번 하면 60% 쌓이는 거고 수익률 30%, 60% 수익 쌓이는 방법 좋은 종목을 하나만 패세요. 하나만 잡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러다가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면 딴 거 사고 그런 식으로 매매로 돌려도 돈 버는 장인데 괜히 이상한 종목 딱 잡았다가 안 가면은 손절해야 되는데 다른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데 안 파니까 그 종목이 계속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물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없지만 종목별로 사고 팔고 하는 데서는 괜찮은 장이에요. 대형주들도 뭐 심심치 않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서 오늘도 보니까 종목들이 아까 세경하이테크뿐만 아니라 뭐 건설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네요. 다시. 건설주 좀 많이 떠 있어가지고 일전에 여러분들이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GS건설 추천 안 했고 그렇죠? 웬만한 건설주들은 한 번씩은 다 추천했던 것 같은데 건설주 조그만 거 하나 추천했었는데 이름이 까먹었네요. 어쨌든 건설주도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세네요. 생각보다는 요거보다는 좀 반절 정도 플러스 날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셉니다. 좋은 거예요.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요. 이번 주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강해야지만 다음 달 8월 달이죠. 내일 모레 8월 달에서 시장이 세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빨리 3,290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좋으니까 오늘 장 마감까지 얼마나 들어주나 보고 그러니까 오늘 3,250 안착을 하면 뭐 내일 3,290 가는 거고 그렇죠? 뭐 그렇게 가면은 금방 가는데 세력들의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의 표역 종목은 현대해상이고요. 모양새가 이뻐서 오늘 갖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을 해보시고 자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신고가 있는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샀을 때에서 무너지기보다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죠. 걔네들이 올라가줘야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뒤따라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건데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72,000원에서 공략을 하자 했더니 정말 밀렸죠. 밀리니까 싸게 매수가 됐고 그리고 나서 쭉 올라오고 나서 한 1.7, 1.9% 바로 올라왔는데 좀만 더 올라왔으면은 뭐 수익 달성이 될 뻔했는데 뭐 괜찮아요. 이렇게 되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치면서 뭐 3% 정도 달성을 하면 짧게 끊어주는 매매 전략으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이 여전히 강하고요. 코스피 봐봐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코스닥 봐봐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중국 시장 저렇게 무너지면 벌써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은 1000 이미 벌써 깨졌어야 되는 거 900 지금 900 깨져야 되는 날인데 안 깨지잖아요.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고점에 있는 이녹스 첨단소재도 안 깨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서도 뭐 지금 종목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루온 뭐 이루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지금 LI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LIS라는 종목도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여 이것도 이제 OLED 장비 쪽인데 잘 가죠. 어제 오늘 잘 가는데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종목들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순환매도 나오고 시장이 약세장이거나 하락장이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오늘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세경하이테크도 아까 전에 움직임이 좋고 세경하이테크도 움직임이 좋고 거기다가 동진세미캠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이쪽인데 이것도 오늘 움직임이 좋고 어쨌든 IT 섹터들도 흐름들이 괜찮아서 뭐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뭐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좋네요. 일단 시장은 웬만한 악재에서도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새 갑자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확 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남해학도 그런 식이죠. 바닥에 계속 한 달 반 동안 쭉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슈 한번 봤더니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움직이고 하여튼간 시장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는 거 계속 저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관심 요구를 보고 있는데
빨갛하네요. 이렇게 다들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장이 좋아지려고 그런가 보죠. 자, 이렇게 일단은 살펴봤고, 자,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3% 수익 나올 때까지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장이 좋으니까. 좀 전에 분위기 자체가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급락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뭐 삼성물산, 뭐 건설주가 됐든, GS건설이 됐든, 뭐 흐름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냥 흐름들이 삼성물산과 같아요. 그냥 폭락은 없고 올라가긴 하는데 급등 막 20% 폭등 이런 건 없지만 살금살금 올라가주는 그런 느낌으로 종목들이 살금살금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만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자, 급등명주였던 종목들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7월 26일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마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자, 지금 17만 원, 아까까지가 이제 17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1,000원이 더 올라갔네요. 자, 스타벅스 인수가 쉽지는 않다라고 제가 이거 처음에 추천했을 때가 이게 엊그저께 추천한 것도 있지만 이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지분은 50%를 갖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 근데 성공하면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성공을 했죠, 어제. 그래서 지분을 67.5%를 가지고 인수에 성공을 해서 일단 자회사에 편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마트는 그 이슈로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15만 주, 기관들이 10만 주, 뭐 등등, 뭐 금융투자가 4만 3천 주 해서 일단은 이마트 시가총액은 어제까지가 4조 4천억이었는데 2천억이 올랐네요. 4조 6천억으로 올라가는 이마트인데, 자, 수익률은 지금 5.6%에서 조금 더 해야 될 거예요. 1,000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대략 한 5.9% 아니면 6% 정도 될 것 같은데 수익 달성이 됐죠. 3% 이상 났으니까 어떡하자? 절반 이상 파셔라. 만약에 이거를 이거 종목 저는 좋아 보이는데 이거 갖고 가도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저는 3% 정도 달성하면 최소한 50%를 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욕심이 없으면 99%까지도 매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많이 갖고 가면 50% 갖고 가는 거고 조금 갖고 가면 1%를 가져가면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면은 그게 오징어 다리가 계속 부러터지면서 크게 이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니까 굳이 욕심낼 필요 없이 팔고 또 딴 거 또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면은 물론 10개 중에 9개, 8개는 올라가지만 한두 개는 수익을 냈다가 다시 쪼그라들어 가지고 오징어 다리가 완전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원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아쉬워요. 수익이 5% 났다가 혹은 10% 났다가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원래 자리로 내려가거나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버려야죠. 그럼 왜 갖고 있어요, 그거를? 잘라버리고 빨리 새로운 다리를 다시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만약에 먹었다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됐는데 계속 그거를 썩은 다리를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썩은 다리가 다시 재생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고생도 썩어 뭉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수익이 났을 때에서 챙기고 손실이 났을 때에서 챙기고 챙기라는 얘기는 손절하는 얘기죠. 손절해버리고 차라리 새로운 다리들을 다시 영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부러터질 정도로 불려가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팔고 어느 정도 나머지는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썩어 뭉들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지켜주면 되는데 꼭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을 갖고 가갖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매일같이 종목을 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을 넘기지 마세요. 일주일 안에 승부가 안 나면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팔았는데 혹은 손절했는데 그 종목이 100% 200% 날아가는 일 흔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마음에 담지 말고 어차피 또 새로운 종목 들어가서 계속 그거를 수익 났을 때 팔고 나머지를 가져갔을 때 그게 또 100% 200%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키워가야지 한 칼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이마트는 3%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어떡하자? 팔아야 된다. 절반 이상을 파세요. 욕심이 없으면 99% 파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팔수록 어떻게 된다? 후성처럼 잘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팔고 꾹 하고 들고 있으니까 얘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절반들을 다 파셔야 됩니다. 팔아야 올라갑니다. 안 팔면 안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얘가? 개인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저는 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팔아주셔라. 꼭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내일서부터 빠져요.
그럼 빠지면 다시 주워 담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야지만 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KH바텍도 3%가 달성이 됐어요. 4.8%. 자, 장중에 이게 아까 전에 올라올 때 이제 달성이 되는데 지금 내려오니까 거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도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절반만 팔았었어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방송에서 수익 달성됐다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3% 달성이 됐네 그러면은 팔면 돼요. 욕심이 많으면 50%를 팔면 되고 욕심이 없으면 99% 거의 다 팔면 됩니다. 1%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조정받으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근데 어쨌든 폴더올폰 관련주들이 흐름들이 아직은 죽은 게 아니라서 뭐 조정받으면 또 다시 새로이 싸게 뭐 21,000원대, 21,500원대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또 저점 매수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아직 꺾인 흐름은 아니에요. 단기 고점을 주고 밀리고는 있는데 다시 또 반등 나오면 잘 매도하세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또 싸게 사고 그런 식의 매매로 대응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21,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저는 저 종목을 또 추천을 갖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잘 챙기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현대해상. 자, 모양이 이쁘다는 것은 이제 수렴형이에요. 이게 수렴형이 이제 삼각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힘점이 모였단 말이죠. 모이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슬슬슬 올라가는 모양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CJ, CGV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를 하니까 얘도 수렴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넘어가면서 어제 거래에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죠. 바닥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세경하이테크도 비슷한 거고요. 얘도 이렇게 힘점을 모으고 나서 거래가 실리고 치니까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하죠. 아마 우상향 쪽으로 이쪽으로 갈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담을 해드렸을 때 이거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강하게 얘기했더니 노라톡방에서 이종 전문가님이 오랜만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세경하이테크 주워 담았습니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노라톡방에서 봤어요. 제가 그날 저녁 방송에서 가장 강하게 세경하이테크 같은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주워 담고 그거를 샀다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잘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고 현대해상 그렇죠? 현대해상은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밀렸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계속 올라오네요. 자, 코스닥, 코스피 아직 뭐 돌파가 되는 흐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밀릴 때 싸게 사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매수 가격은 지금은 쫓아가면 안 되고 25,300원 이 정도 오후장에 살짝 밀리면 내려올 수 있어요. 어제도 KH바텍인가 이녹스 첨단소재였죠. 확 올라갔는데 5% 올라갔는데 기다리니까 그거 가격보다 더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 가격보다 더 많이 내려왔죠. 어제 저가가 72,000원까지. 그러니까 이 방송의 장점이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 타 방송 같은 경우들은 폭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장중에 가격을 설정을 딱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가격에 저점으로 잡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어제 종목을 매수 폭을 주면 이게 폭을 주면 그렇게 되니까 가격을 딱 포인트로 찝어주는 게 아니고 폭을 주게 되면 이미 이거는 달성이 된 거죠. 3% 달성이 된 겁니다. 왜냐면 4.9%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폭을 주지 않고 핀포인트로 그냥 딱 포인트를 찍어주죠. 이 가격에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격에 사서 공략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폭을 주게 되면 이건 이미 수익이 달성이 되는데 폭을 주게 되면 들어간 사람들은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났는데 방송에서는 수익 달성 5% 됐다고 얘기를 하면 황당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폭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핀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어차피 매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100% 가져가라 이것도 아니고 3% 먹기를 폭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냥 포인트로 준 건데 그래서 어제 72,000원을 준 건데 어제 72,000원에서 더 밀렸지만 결국 그것보다는 더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듯이 이것도 기다리면 좀 밀리겠죠. 그래서 밀릴 때 25,3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거기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의 표역 종목은 보험주 현대해상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간 뭐 보험주들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아직은 좀 그런데 뭐 하반기나 내년에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들 그리고 이번 주 표적 종목 리뷰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해상 만나고 왔는데요. 수렴형 패턴이다 말씀 주시면서 매수가는 25,300원, 오후장에 밀리면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BH요. BH. 네, 21,233원에 10%. 10%요? 네. 알겠습니다. 자, BH도 폴더블폰 관련주 쪽이고 PCB 관련주 쪽이라 얘도 가기는 갈 거예요. 그래요? 얘도 갈 건데 조만간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세요. 지금은 거래량도 없고 음봉 중이라 지금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들어가봤자 당장은 안 움직일 것 같고 좀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네. 아직은 잡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한번 물론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잘 당첨은 안 되겠지만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한번 전화 문의를 주시면 네. 이거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시. 얼마 내려오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이게 19,000원이 될 수도 있고 18,000원 될 수도 있고 17,000원이 될 수도 있고 16,000원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설명이. 19,000원이 될 수도 있고 16,000원도 될 수 있다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일주일 단위대로 상담을 신청해서 제가 봐드리면 이거를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마까지 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망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네. 부분은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안 밀리고 네. 지금 자리에서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너무 커서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정받아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조정받으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 항상 이게 그 가더라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올라오죠. 대로.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BH가 조정받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려오면 그냥 받아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내려오면 그냥 받아버리면 돼, 이런 애들은. 갈 네. 때가 되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점은 얼마나 찍힐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닥을 네. 치게 되면 얘는 22,000원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잘 사면 돼요. 그러니까 손절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손절할 위험, 왜냐하면 폴더블폰하고 PCB 관련주들은 앞으로 IT 시장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네. 실적들이 거길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꾹 눌러가고 올해 만약에 IT를 못 가게 눌러놓으면 내년에 폭등해버려요. 왜냐면 실적이 네. 좋은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폴더블폰 시장이 열리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서는 BH는 네. 신고점으로 이제 가야 돼요. 25,000원, 27,000원, 3만 원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종목이라서 포기하지 말고 네. 그냥 쭉 들고 가세요. 1년만 참으면 3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통화가 종목 됐네요. 궁금하신가요? 예, 통화 됐죠? 고맙습니다. 네, 당첨되셨어요. 자, 금호 HT요. 어떤 종목이요? 금호 HT. 금호 HT. 매수 가격 비중은요? 네. 매수 가격 어떻게 되시죠? 2,860원에 30%가 넘어요, 이게.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낮춰놓은 겁니다. 비중은 30%시고 매수 가격이 얼마시라고요? 2,860원이요. 2,860원. 자, 금호 HT 거래량이 굉장히 좀 없는데 이거 일단 갖고 가 보세요. 가져가 보시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인데
이런 식으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아지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그래도 이게 이제 꼴뚜기가 뛰듯이 이게 같이 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 2,600원에서 2,700원은 반등을 줄 수 있어 보이니까 일단 가져가시고 수익이 나게 되면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수익이 나면 지금 비중이 30%인데 한 절반만 팔아주세요. 일단은 수익으로 바뀌면. 지금 TV로 듣고 계셔. TV 소리는 좀 꺼주시고 TV는 좀 딜레이가 걸려서 한 30초 뒤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전화로만 저랑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TV 아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TV를 꺼주시고 저랑 전화로 통화를 하셔야 돼요. TV하고 저하고 1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등 주게 되면은 수익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를 챙겨주시고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랩지노믹스거든요. 랩지노믹스. 예. 39,900원에 10%요.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약세를 보이다 또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3만 예, 계속 물려 900원. 있다가 예, 어제 반등을 해서 지금 어떻게 매도를 자, 지금처럼 반등을 줄 때 욕심을 내지 마시고 팔아주세요. 어쨌든 물려 있다가 수익이 났다 그랬잖아요. 네. 요거 35,000원 또 돌파 못하면 또 떨어져요, 이거. 아니 저는 그 영업 실적 네. 예, 그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언제쯤 발표가 날지.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9월 달, 11월 달쯤 되게 되면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까요, 줄까요? 주겠죠. 줄겠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실적이 진단키트 관련주의 좀 떨어지겠죠, 실적들이. 근데 정확하게 지금보다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영업 실적 언제쯤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랩지노믹스 회사한테 물어봐야죠. 저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이 실적은 이미 최대 실적은 작년에 나왔고요. 회사라는 게 실적이 더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아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시점이 가장 최대 시점이라고 했을 때에서 다음 분기 혹은 내년이 실적이 떨어진다라는 뉘앙스가 잡히게 되면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미래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면 현재 시점에서 얘네들이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루에 많이 벌어도. 그래서 주식은 기대감에 먹고 사는 종목들인데 그래서 주식에서 실적이 좋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으면 그거보다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으면 또 더 좋아야 되는데 뭐 기업이 뭐 황금알을 낳는 뭐 거의도 아니고 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갈비집을 운영을 하는데 1년에 매출을 뭐 100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구멍가게처럼 만들어놨는데 100억을 벌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서 90억 벌었다라 그러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번 거거든요. 왜냐면 구멍가게 같이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갈비집이 뭐 1년에 뭐 한 3, 4억만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건데 90억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에 100억을 벌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안 좋다라는 얘기로 떨어지는 게 이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제 세력들이 이제 돈놀이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를 세력들이 4만 원까지 올릴 건지 5만 원까지 올릴 건지 6만 원까지 올릴 건지는 가봐야 되는 거지만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싶어갖고 얘네들이 털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제가 장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저는 이거 5,000원 봅니다. 한번 가난만 봐보세요. 앞으로 3년 안에 5,000원으로 가는 랩지노믹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과거에도 흔했고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35,000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어떨까. 만약에 35,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좀 더 보유해도 상관없는데 못 넘어가면 지금 정도가 고점 라인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애경유화요. 애경유화. 예. 애경유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2,420원에 10%요. 12,400원이요? 420원. 420원에 비중은 물타기에서. 10%, 물타기에서. 네. 자, 일단은 수익으로 갖고 계시고 있는데 아직 패턴은 네. 살아 있고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이틀 동안 눌렸는데 요거는 매수 가격이 이쯤에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2,900원이 깨지면요. 네. 한 절반 정도는 챙기세요. 안 깨지면 지금 오늘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내일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일 반드시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서는 15,000원 이전에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고 내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 절반 이상,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한번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12,000원이나 혹은 11,500원 그 라인에서 다시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잠깐 점검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현대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자는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표적 종목 현대해상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매수가 25,300원 잡아주셨는데요. 오후장이 밀리면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는 2.19% 상승한 2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시장 모두 양시장 빨간불이 켰네요. 현재는 메타버스 관련주, 남북 경협주, 건설주, 은행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지수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현재 0.23% 상승한 3,23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04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장 어떻게 될지도 가봐야 되는데 현재 시각 이제 10시 26분이니까 아직 오전장이거든요. 근데 오후장에서도 흐름들이 그렇게 흐트러지거나 급락하거나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의 흐름이 그러니까 일부의 종목들만 움직이면은 동맥경화가 있듯이 그러면 참 재미가 없어요. 가는 것만 가고 이러거나 아니면은 전체 다 빠지면 이건 정말 안 좋은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3%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거기다 건설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거기다 은행주도 나오고 증권주도 나오고 어제는 철강주가 잘 움직여줬죠. 그러면서 지금 업종별로의 지금 그래도 초강세는 아니지만 적당한 움직임들의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소형주의 특히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3%대 강세, 5%대 강세 있는 종목이 눈에 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경하이테크도 잠깐 얘기했지만 동진세미케미라든지 아니면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그동안 강했던 애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그 외에서도 물론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제약주도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종목들이 그래도 움직여주는 이 모습들이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급락세가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차라리 낙폭과대인 종목들을 잘 갖고 있다 보면 그 섹터가 앞으로 내년에서 좋아질 수 있는 섹터라면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갑자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느낌이 흐름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보더라도 급락이 없죠. 안 빠져요. 빠지질 않고 3,200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3,250을 안착해주면 좋은 거고요. 그럼 내일에서는 3,290을 한번 탈환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반등을 주는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마치
수렴형 비슷하게, 그러니까 박스권이긴 한데 이렇게 쐐기형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좋게 봅니다. 시장이 급락할 거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지금 중국 시장이 또 뭐 빠질까 봐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할 생각은 이미 벌써 빠졌어요. 그랬으면. 이미 벌써 빠졌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흔들어 버리게 되면 뭐가 걱정입니까? 만약 흔들어 버려 갖고 쭉 빠져 버리게 되면 뭐 현대해상을 싸게 사든 후성을 싸게 사든 그렇죠? 여러분들의 후성이 있잖아요. 만약 중국 시장이 박살나가 쭉 빠져버리게 되면 요거 쭉 떨어지면 이거 싸게 사세요. 그렇죠? 기업 외국인들 열심히 사놨던 거 떨어지면 싸게 주워 담으면 되는 거고 시장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강세는 막 폭등을 하고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겠지만 그 흐름은 좀 나중에 오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버텨주고 바닥에 있다가 급락이 없고 그러니까 대아티아를 생각하면 돼요. 대아티아 같은 경우도 흔들었지만 결국은 저점을 지지려고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죠. 한 번씩은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준다는 거는 매매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팔고 나서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후성도 그랬죠. 후성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사고 팔고 했습니다. 작년에서 여러분들 4,800원에 못 샀더라도 6,0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는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거기서 6,0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에서도 20% 먹고 팔았더니 내려왔네 또 사고 또 40% 이때가 60% 올라갈 때입니다. 먹고 팔았더니 또 내려왔는데 또 사고 올라가고 또 20% 먹고 또 팔았더니 또 내려왔는데 또 샀더니 또 20% 먹고 팔았더니 또 내려왔네 또 샀더니 40% 올라왔네 또 팔았더니 또 내려오고 또 샀더니 20% 올라왔네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처럼 시장이 폭등하지 않고 적당히 박스권 내에서 있으면서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루 건너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한 2주, 3주 내로. 그러니까 한 2주, 3주 올라갔다가 2주, 3주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한 달에 매매 타이밍이 한 2번 정도 나오는 흐름 속에서 종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팔았으면 기다려야 돼요. 바로 사지 말고 한 2주, 3주 기다리세요. 그럼 쭉 내려가죠? 그럼 또 사. 또 2주, 3주 올라가죠? 팔아. 또 내려가죠? 2주, 3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텀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흐름인데 이게 마음이 급하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오늘 당장 사야 되고 오늘 내일 당장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불안해 보이는데 좀 편안하게 좀 대응을 하세요. 편안하게. 급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팔았으면 편안하게 2, 3주 기다리세요. 그럼 저점 나오죠? 사. 또 기다려요. 2, 3주 기다리면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마트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점에 사놓고 기다리면은 종목들이 살금살금 또 올라오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문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의 핑거 이게 신규주네요. 신규주이고 자, 핀테크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 매수 가격은 23,400원의 비중은 15%. 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이것도 패턴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이게 눌림목 패턴, N자형 상승 패턴이고 거래에 실려서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매수 단가가 조금 높게 샀네요.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는 공략을 했었어야 될 종목이고 싸게 샀으면 더 좋았지만 비싸게 사도 22,000원대 이하로 이하에서 공략을 했어야 될 종목인데 물려있는 부분들 때문에 욕심을 내더라도 24,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팔면서 가세요. 24,000원, 25,000원대 좀 파시고 N자 목표치는 27,000원대 보입니다. 그래서 27,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된다. 대신에 내수 단가가 좀 높으니까 이 정도 올라올 때에서 분할 매도 좀 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사세요. 그렇게 해갖고 27,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자, 유튜브 상담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자, 반등을 주기는 하지만 아직은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예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LG 디스플레이보다는 KH바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가벼운 쪽, 세경하이테크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가벼운 쪽들이 움직임들이 더 빠르고 더 좋을 수가 있지, 그렇죠? 세경하이테크도 그쪽 관련주거든요, OLED.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움직임이. 가볍고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좋기는 좋아요. 나쁘진 않지만
움직임이 굼뜨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경하이테크가 50% 올라가면 LG디스플레이는 한 10% 정도 올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 뭐 다른 종목이 50% 올라가도 나는 10%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3분기서부터는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OLED 관련 섹터고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당장은 막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24,000원, 25,000원 다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쉽게 뚫지를 못하는 그런 라인이라서 뚫면 좋아요. 뚫면은 세경하이테크는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강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OLED 그쪽 섹터들은 가볍게 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좀 더 속 시원할 것 같기는 한데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4,000원, 25,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 캠프. 자, 매수 가격은 4,145원에 비중은 10%. 일단은 기업을 봅시다.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주 쪽이고요.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 되네요. 1,000억이 안 되는 가벼운 종목이고 실적은 뭐 회사가 망할 걱정은 없겠네요. 뭐 작년에 좀 장사를 좀 못한 건 있는데 별로 이렇게 특징이 없어요. 특징이 없고 그냥 저점이니까 그냥 지지하는 모양. 일단 4,000원까지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상담을 한번 의뢰를 하세요. 4,100원대 바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 지금 정도 자리까지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저점 라인이니까 잘 버티고 한 몇 주 지나면 다시 슬슬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4,000원대에서는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다시 한번 더 그때 물어보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자, 문자 종목이네요. 자, 세경하이테크. 자, 요 분은 24,000원대 공략을 하셨네요. 비중은 10%시고 저녁 방송을 봤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자, 저녁 방송에서 가끔가다 좋아 보이는 종목은 강하게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추천 종목이 아니더라도 종목 상담을 의뢰를 했는데 좋아 보이면 좋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녁 방송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저녁 방송은 화요일, 수요일 날 출연을 하는데 오늘도 저녁 방송 출연을 합니다. 어쨌든 세경하이테크는 전고점 돌파가 되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이쪽 고점으로 돌파가 될 겁니다. 자, 실적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좋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쪽 섹터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좋아지고 있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이 600%가 상승을 하네요. 140억. 작년에 20억, 영업이익 20억 했는데 올해는 140억.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렇죠, 좋죠. 그래서 세경하이테크 최대 주주 35% 갖고 있고. 디스플레이 부분에 탑재가 되는 뭐 필름을 제조하는 그래서 OLED 관련주, 그다음에 폴더블 폰 관련주, 핸드폰 부품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폴더블 폰용 필름 가공에 선두에 서 있으며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필름 가공,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 이쪽인데 좋아요. 이거 25,000원까지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인디F. 자, 문자 상담으로 들어온 건데 어제 아마 그 남북경협 이슈 때문에 급등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자, 매수 가격은 1,730원에 비중은 10%. 만약에 어제 급등을 했을 때 쫓아 들어갔다면 잘못 산 거죠. 팔아야 될 자리에서 거꾸로 사게 된 겁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은 1,400원대로 잡으세요. 1,400원 초반대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가 되고요. 지금은 물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이 고점 라인에서 저 같으면 물량들을 좀 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왔으면 팔아야지 뭐.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면 항상 물립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조정받을 때 싸게 사야 되는데 이렇게 고점에 사게 되면 언젠가는 물려요. 싸게 사세요. 싸게. 주식을 싸게 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강하고 좋은데 이 분위기가 오후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3,250 안착을 오늘 할지 내일 할지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시면서 지수 3,200은 안 무너질 거예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뭐 장 빠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좋은 종목을 싸게 주워 담을까 요거 걱정하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오후장까지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점 매매 정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거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